18번입니다. 교수님, 여러분들 지금 교수님한테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박물관에서 일하는데 어떤 박람회가 열린대요. 근데 왜 열리냐? 우리 중딩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사람이 중딩들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We are looking for. 제가 지금 누구 찾고 있냐면요. 대학생 내놔 씨발. 근데 어떤 대학생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이요. 박람회 개최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노예를 구해야죠. 어떤 노예? 대학생 노예. 교수님, 나에게 노예를 주십시오. 1번 이용하지 마. 2번 일장이 병자. 3번 특별하게 강연을 줘. 4번 책 써주세요. 5번 박람회 하는데 노예 주라고 했죠. 정답은 5번. 19번 봅시다. 클라이밍 암벽 등반 존나 하는데 문제가 없었대요. 아직까진 괜찮아 보여요. 근데 뒤에 가니까 등반할 때 줄이 묶여 있었는데 내가 만약 떨어지면 내 친구랑 같이 다 뒤지는 거. 등반하는데 뒤질 뻔했다. 정답은 2번. 20번 갑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상상하세요. 자, 우리는 맨날 가르쳐요. 누구를요? 아이들을 가르치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가르친대요. 첫 번째 말로 가르치는 경우 그거 먹으면 안 돼. 두 번째 행동으로 가르칠 때 먹지 말랬잖아 씨발. 애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말과 행동이다. 우리 애기들은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고 어깨 넘어 배우죠. 그래서 애기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부모님이 만약 맨날 바지에 똥을 싸요. 애가 뭘 보고 배워요? 나도 바지에 똥 싸야지. 부모가 행동을 조심해야겠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원칙, 이게 뭔 소리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를 읽어보니까 좋은 행동들의 예시. 자, 다시요. 앞에 있는 이 주어는 can teach, 가르칠 수 있다. 우리 애기들을. 그러니까 지금 중반부까지 요약하면 뭐예요? 부모 행동을 애기들이 듣고 보고 배운다. 됐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애기들이 안 배워요. 단순하게 듣기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걔들은 사람들을 봄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찾아간다는 거죠. 뭐 듣는 것도 중요한데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애기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됐죠? 이것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끝났네요. 1번 비교하지 마, 이러면 안 나왔어요. 2번 행동으로 모범 보여라. 너무 괜찮죠? 3번 칭찬해라, 스스로 생각 인내심을 가지. 이런 말 안 했어요. 정답은 2번. 21번 갑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밑줄 치는 의미 먼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진다, 조용하게 떨어진다. 여러분들 보통은 밑줄 치는 의미 있죠. 전부 다 뭐랄까 비유하는 말, 뭔가 돌려서 하는 말, 말이 조금 추상적이라서 글을 안 읽고 그냥 해석하긴 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의심이 안 한대요. 와, 너 방금 뭐라 했어? 존나 당연한 소리 하네 병신이. 모두가 인정하는 말이 뭐있냐면 만약 나무가 떨어져요. 어디서요? 숲에서 나무가 떨어진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숲에는 아무도 없대요. 듣는 사람이 나무가 떨어지는 걸. 그럼 과연 그게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나무가 숲에서 떨어져요. 탕탕탕. 그런데 만약 이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주변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과연 그걸 소리라고 할 수 있는가? 소리는 맞지 않나? 뭐 하여튼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소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계속 읽어보죠. 소리란 더한 거래요. 뭐보다 더하냐면 압박 웨이브보다요. 압박 웨이브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뭐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단어 뜻을 다 알아요? 저는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없다면 소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소리다. 여기까진 머리에 박아두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비슷하게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뭔가 예상되지 않아요? 지구는 둥글다. 아무리 지져봤자 무슨 지구가 둥글어 병신아, 이러면 과학이 쓸모 없어진다는 그런 소리겠죠. 그 어떠한 과학적 시그널도 쓸모가 없어요. 뭐 하면요? 그게 인지되지 않으면. 아까 저희가 위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있어도 그게 누군가에 대해서 인지되지 않으면,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혹은 이해되지 않으면 쓸모가 있다 없다? 과학마저 쓸모가 없어진다. Thus,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재조명할 수 있어요. 뭐를요? 어떤 자명한 이치를. 과학의 자명한 씨발 뭔 소리야.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어떤 과학적 사실이 지금 쓸모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는 사건, 듣는 사람, 그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과학 실험이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과학 실험이 병신이에요. 언제까지 병신이냐? 그 과학 결과가 어디 책으로 출판되거나 이해되기 전까진 그 과학적 사실이 병신이라는 거죠. 야, 지구 둥글어. 응, 조까? 아니, 둥글다고. 응, 조까. 출판이라는 건 압력 웨이브보다 더한 게 아니다. 아까 우리 이거 어디서 읽었어요? 여기 위에서 읽었죠? 소리라는 건 이러저러하다. 근데 제가 이걸 해석 못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듣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소리가 아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출판을 하더라도 그건 뭐 하기 전까지 인정이 안 돼요? 그 출판된 종이가 인정되기 전까지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진 과학적인 사실을 출판을 해도
무시당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존나 묻히고 있어요. 왜 묻히겠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과학적 사실을 발견해도 씨발 다 병신이. 1번부터 보죠. 실패했어요. 포함하는 걸. 저번 실험을. 뭔 저번 실험이에요? 이러면 안 나왔어요. 2번 끝내 고려가 된대요.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뭔 개소리야. 3번 볼게요. 이게 쓸모 없어져요. 여기까진 괜찮네요. 그들이 출판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출판은 됐어요. 소리도 났고 지구가 둥글다고 말도 했고 그렇게 출판은 됐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쓸모 없어진다 그런 소리겠죠. 4번 갑시다.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한다. 뭐래 씨발. 5번 볼게요. 출판이 되긴 하는데 독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 못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과학적 사실이 존나 묻히는 현상. 나무가 떨어져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상. 정답은 5번입니다. 22번 가보죠. 읽으면서 상상하세요. 우리는 맨날 협상을 합니다. 니 거 커피 맛있어 보인다. 나 주라. 이거 내 건데 안 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린 맨날 협상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배워요. 어떻게 협상하는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협상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거죠. 커피 안 주면 죽여버린 이런 것처럼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보통 배워요. 그 전통적인 방법. 그 전통적인 방법이 뭔지 컴마 써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전통적인 협상 방법이 뭐냐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협상 과정이라 그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요? 서로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보다 한쪽은 뒤져버리는 구시대적인 그런 전통적인 협상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됐죠? 이런 썩어빠진 구시대적인 협상 방법은 maybe 아마도 좀 유용해 보일지 몰라요. 제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거절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을 존나 패요. 얼마나 쉬워. 하지만 그러한 교환 방법은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대요? 사라져가고 있대요. 왜 사라져가고 있냐면 단순히 구시대적인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랑 딜을 봐요? 그러니까 누구랑 교환을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음. 그래서 지금 가게 주인한테 초콜릿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쳐맞고 초콜릿을 줍니다.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서 여러분이 초콜릿을 또 먹고 싶어요. 가게에 또 갑니다. 그때 가게 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경찰 불러서 여러분들 총쏠 준비하고 있어요. 맨날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협상을 할 텐데 언제까지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고 하겠어요. 긴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윈윈인 협상을 해야겠죠. 단점과 장점. 너의 의도는 뭐니?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우리 서로 독립하자. 다 병신이죠. 4번 읽어볼까요? 서로 윈윈 해가지고 좋은 관계 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계속 볼 사이니까. 정답은 4번. 23번 갑니다. 우리 노동자들끼리 서로 짝짝꿍 하는 거. 근데 어떻게 짝짝꿍 하냐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짝짝꿍을 한다. 네, 사장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입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 농협은행 어디야? 아, 농협은행. 너무 예쁘네. 맞죠?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들, 다양한 문화적 백그라운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생산성을. 예를 들면 값싼 노동비라든지 부족한 노동력을 외부에서 가져와가지고 좋은 노동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것들이 too large, 너무 커지면 fractionalization,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다고요? 농협은행 씨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다양성이라는 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딴 데도 영향을 주고 이런 외부인들을 반기는 건 다문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unattractive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차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뭐겠어요. 여러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다 같이 노력해야 하고 이런 뻔한 글이죠. 1번부터 봅시다. 윤리적이라는 말 안 나왔어요. 3번 볼게요. 부정적인 관점 물론 있었죠. 하지만 장점도 있었잖아요. 4번 볼게요. 우리 지금 어떤 요인 요소들에 대한 글 아니에요. 5번 볼까요? 지금 다문화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글인가요? 5번도 이상해요. 2번 볼게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여러 측면들에 대한 글. 장점 있고 단점 있잖아요. 정답은 명확하게 2번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고등학생 1학년 때 반드시 마스터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might, may. 이거 필수예요. may가 뭐뭐일 수도 있다인데 그건 좋을 수도 있어. it may be good. 보통 이렇게 쓰면 글 후반부에서 근데 사실 아닐 수도 있지롱 이렇게 맥락의 변화를 자주 주는 단어가 may, might. 알고 계세요? 24번 갑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요. 우리 빌딩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이 건물을 만든다. 당연하잖아요. 건물이 사람을 만드나? 그럴 리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건물이 사람을 만들 수 있지롱. 딱 봐도 느낌 나오죠. 보통은 사람이 건물을 만드는데 건물이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약간 비유적인 표현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예시는 뭐냐면 가장 오래된 알려진 건축물 같은 거다. 건축물이 사람을 만든다. 저는 가장 먼저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 고인돌, 두 번째 조선시대 기와장집.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 건축물들이 어떤 사람을 표현해준다. 우리 인간 사회를 대표한다.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떤 화려하게 깎여진 반지들이 있는데 근데 뻔해요. 이런 반지들이 뭐겠어요? 어떤 인간 사회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 이런 거겠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 반지들은 뭐냐면 일어서 있는 어디 우뚝 서 있는 돌 같은 건데 뭐 저도 잘 몰라요. 터키에 있나봐요. 이 조상들이 그 생각을 얻기 전에 어떤 생각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 터키식 돌 세우는 거? 그 생각을 갖기 전에는 뭔 소리예요? 터키에서 어떤 막 돌 뭐 세우는 거 있죠? 이게 있기 전에는 걔들은 사냥하고 모여서 생활하는 얘들이었대요. 근데 뭐가 나타나냐면 자, 어떤 게 세워진대요. 이런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반지들, 아까 말했던 그 스톤들이요, 존나 오래되고 많고 세대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대요. 저도 뭐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런 것들은 뭐가 강요됐냐? 정착하게 했대요. 뭘 완수하려고요? 건설업을 완수하려고. 아까 말했던 터키식 이런 건축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디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뭐가 됐대요? 첫 번째로 농경하는 사회가 됐대요. 지구에서 처음으로요. 결론이 뭐겠어요? 씨발 나는 건물 지으려고 그런 건데 갑자기 우리가 농경 사회로 진화하고 존나 개꿀다 이런 거겠죠. 오답 문항부터 볼게요. 우리는 왜 더 짓는가? 더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뭔가 카피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어떤 삶이 더 낫다가 아니에요.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주제였고 5번 봅시다. 지금 농사를 혁신한다. 이런 글이 아니잖아요. 우리 빌딩, 건축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 1번이 정답이겠죠. 29번 갑니다. 어법상 틀린 건데 1번부터 빠르게 볼게요. 마우스 따라오세요. they 주어, 플레이, 코치, 매니지 동사죠. 스포츠팀 목적어네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면 문장을 더 못 써요. 오른쪽 문장 보실게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문장도 못 쓴다고요. 근데 very hard 이런 거 왜 쓸 수 있어요? 부가적인 말, 부사. 부사는 부가적인 말이라서 말을 그냥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 성공적으로 부사죠.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1번은 써도 괜찮아요. 2번 봅시다. 학생들이랑 전문가가 주어예요. 여기 with 전치사, of 전치사, and 접속사, in 전치사 얘들은 전부 다 지금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졌단 소리죠. 여기 주어 나왔고 find 동사 나왔죠. themselves 목적어까지 잘 나왔어요. 그럼 뒤에 being given 이거는 과연 쓸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전에 주어 동사 목적어 쓰면 문장을 더 못 쓴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틀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혹은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여기 목적어 뒤에 문장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것처럼 find는 O 형식 동사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왜? find라는 동사가 원래 그런 동사거든요. O 형식 동사요. 그래서 find 동사, themselves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처럼 써줄 수도 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제 채널 특성상 원래 이런 문법적인 특징들 나오면 엄청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고 막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어 하고 그렇긴 한데 오늘은 왜 일단 이게 정답인지 설명만 드릴 거고 나는 이 문법을 잘 이해 못하겠다. 1차적으로는 이미 제가 현재 분사나 관계대명사 저번 영상들에서 이미 다 다뤄드렸어요.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 못하시겠으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3번 보도록 할게요. executive 이랬으면 단수인데 s가 붙어서 여러 명 됐죠. 주어가 여러 명이면 동사에 s를 안 붙이는 게 정석이죠. 이건 너무 기본이라 설명 안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1 학생들한테도 낸 거 보니까 이 유형의 문법 문제를 많이 우려먹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라며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I love me 난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틀렸어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시 가리키면 그땐 반드시 self를 써야 합니다. 그럼 이거 읽어볼게요. 그들 중 대부분은 뭘 마주치냐? 비평을 마주친대요. 누가 존나 비판을 해요. 누가 비판한대요? 팬들이나 그 관련된 멤버들이 비판을 한대요. 어떤 기관이 있고 여기 팬층이 있어요. 이 팬층 얘들이 얘들을 비난해요. 비판하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팬층 멤버들이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팬들이 이 기관들한테 말하겠죠. 그런데 만약 themselves를 쓴다? 팬들이 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해요?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말한대요. 팬들이 팬들한테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말이 돼요? 팬들이 기관들한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충고해 주는 게 맞겠죠. 5번 볼게요. 이런 거를 부사절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문법적인 용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 하우를 받아서 뒤에 완벽한 절이 오는 거, 제 기억으로는 의문 부사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완벽한지만 봅시다. 주어, 동사, 형용사 끝났네요. 혹시나 지금 이 수동태에서 왜 이게 형용사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5번에 how 뒤에 수동태가 쓰여서 얘도 문장이 완벽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0번 갑니다. 움직이는 행위가 존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는 또 스트레스도 돼요. 누구한테? 애기들한테. 여러분들이 2살짜리 애기한테 그래요. 씨발 100m 10초 만에 달려줘요? 어떤 신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근데 참고로 moving이라는 게 움직이다 말고 이사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애기들은 그들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어떤 감각? 약간 보안이나 안전 같은 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갑자기 왜 잃어버리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moving 있죠. 움직이거나 이사하면 약간 안전함을 잃어버린다? 쉽게 말해서 불안함을 느낀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마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냐면 disoriented. 이 단어 무슨 뜻이죠? 유래되지 않는 느낌? 저는 해석 안 할게요. 아까 앞에서 이미 애기들이 불안한 느낌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안 좋은 감정이라 생각할게요. 애기들이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언제 느낄 수 있냐? 그들의 루틴이 망가졌을 때 불안하고요. 그리고 모든 거, 그 모든 게 뭐래요? 익숙한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또 불안하대요. 늘 나에게 있었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뭐 당연히 불안하겠죠. 1번 괜찮고요. 자, 우리 3세에서 6세 아이들이 특히나 이 이동 관련해서 혹은 이사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저 꼬맹이 새끼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그 나이 때에 꽤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는 뭐 하기 쉽냐면 우리 애기들이 상상하기 쉬워요. 어떻게 상상하냐면 새로운 집이나 그들의 새로운 방을 상상하기가 쉽다.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애기들이 어디 움직이고 이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색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아까 아이들의 특성이 그랬는데 얘들이 새로운 방이나 새로운 집에 대해서 상상하는 걸 쉬워하겠어요? 어려워하겠어요? 당연히 어려워하겠죠. 뒤에 볼까요?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가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내 장난감들이랑 침대도 나랑 계속 있나? 존나 불안해하잖아요. 새로운 집이나 새로운 방을 상상하는 게 어렵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에 덜덜덜. 왜 떠냐? 비행기 타기만 하면 덜덜덜.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해? 종종 이런 공포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비행기를 내가 직접 모는 게 아니니까 뭔가 존나 불안한 거예요. 파일럿이 운전하잖아요. 승객들이 아니라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많은 승객들은 존나 무서워해요. 그래서 뭐예요? 선택을 하는데 운전한대요. 존나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목적지예요. 날아가는 거 대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랑 자동차 중에 비행기가 훨씬 빠르죠. 근데 비행기를 안 타고 자동차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존나 쫄려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막 씨발 사고 날까봐. 하지만 걔들의 결정, 어떤 결정이에요? 난 씨발 운전할래 하는 건 어디에 기반돼 있냐면 우리의 다 감정이에요. 뭐가 아니라?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인 생각이란 뭐냐? 사실 벌써 뻔해요. 해석 대충만 해드릴게요. 자동차 사고는 5,000분의 1인데 우리 비행기 사고는 뭐다? 밀리언이 100만이죠. 그러니까 1000만분의 1 확률로 일어나는 게 비행기 사고라 그거예요. 야, 비행기 타지 왜 굳이 자동차 타? 비행기는 존나 위험하잖아. 근데 팩트는 뭐예요? 비행기 사고가 훨씬 안 일어난다는 점. 다시 말해 감정적인 영역은 차가 비행기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 자동차를 타려는 사람. 논리적인 영역은 비행기를 선택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로직에 해당되겠죠. 바로 빈칸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옵션을 취해요? 유발하는 옵션이요. 그들을 가장 최소한의 뭐를 유발하는 옵션? 지금 말 이해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연 논리적인 비행기를 좋아할지 아니면 그저 감정적인 자동차를 좋아할지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뒤에 읽어보니까 Looking for attention! 여러분들 주목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이 그 가지는 생각 있죠. 뭐에 대해 가지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모션 말고 로직을 생각해보라 그거겠죠. 리스크랑 로직에 pay attention 해보라. 그리고 확실하게 해라. 네 결정은 모두 팩
팩트로 이루어지게끔. 뭐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직 대신 이모션을 택하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팩트랑 로직에 집중을 해보도록 노력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옵션을 선택한다고요? 지들이 생각했을 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읽어보니까 가장 최소한의 뭐를 유발하는 걸 얘들이 좋아하겠어요? 가장 최소한의 걱정, 가장 최소한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지향을 하겠죠. 사실 여러분들 2, 3, 4, 5가 너무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들의 anxiety를 덜어내줄 수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자동차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처럼요. 정답은 1번. 32번 갑니다. 유명한 primatologist. 이게 뭐임? 영장류학자. 우리 닌겐 이족 보행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 말하는 거죠. 이런 영장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운플레이, 저도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자꾸 뭘 낮추려고 하나 봐요. 뭘 낮추냐, 어떤 비슷한 점을 자꾸 깎아내린다? 뭔 소린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랑 다른 동물들의 비슷한 점을 자꾸 깎아내린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동물 특징, 영장류 특징 비슷할 수 있는데 아닌데 둘이 안 비슷한데? 그리고 그 말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꾸 유지시키려 해요. 우리의 위치를.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때요? 존나 탑급이래요. 뭐 솔직히 아직까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읽어보죠. 자, 과학자들이 있네요. 근데 어떤 과학자냐?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영장류 학자가 지목하는, 쉽게 말하면 얘는 영장류 학자고 얘는 과학자인데, 지금 일단 과학자 이야기 들어보자 그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뭐가 될 수 있냐면 개 병신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영장류 학자가 지금 과학자를 깐 거예요. 자, 과학자가 도대체 왜 병신인가 보니까 이 과학자 새끼들이 자꾸 뭘 들먹이냐면 기술적 언어라는 걸 들먹인대요. 이 기술적 언어라는 건 이러저러 한다는데 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읽어봅시다. They,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과학자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컫는데요. 키스를, 근데 어떤 키스? 침팬지들끼리 키스하는 걸 뭐라 일컫냐면 입과 입끼리 마주치는 거란대요. 입맞춤 하는 걸 키스라고 하는데 침팬지들끼리 키스를 한다? 입과 입의 마주침이군. 또 과학자들이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근데 만약 그걸 primate, 아마 영장류 같아요. 이 영장류들끼리, 이 인간이 아닌 것들끼리 친구를 맺는다? 그거는 그냥 favorite affiliation partners.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키스, 친구, 이런 인간이 쓰는 언어들 있죠. 그런데 만약 다른 동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니들은 씨발 친구라고 키스라고 하지 마. 오로지 인간의 것. 우리 과학자들은 해석해요. 증거를. 에?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증거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 까마귀들이나 침팬지들이 도구들을 만들 수 있죠. 똑똑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다소 질적으로 달라요. 뭐랑 다르냐? 도구 만드는 거랑 다르대요. 아니, 똑같이 도구 만드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인간성이라고 정의하는 도구 만듦이랑 다르다. 글을 다시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단어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까마귀가 도구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도구를 이용하는 방식은 좀 병신이에요. 왜?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랑 겨우 하찮은 까마귀 새끼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랑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도구 만드는 건 인간만의 고유의 능력인데 까마귀 새끼들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 새끼들이 무슨 인간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임. 만약 어떤 동물이 우리 인간들을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인지적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특정한 새들은 기억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수천 개의 씨앗들이 있는 장소를 기억한다. 쉽게 말해줄게요. 어떤 새는 우리 인간의 기억력보다 훨씬 좋다 그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동물이 우리 인간을 만약 이길 수 있다면 걔들은 그냥 본능이었을 뿐이지 지적 능력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새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건 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 같은 거? 결론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거예요.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앞서 말했던 약간 동물들의 특징들 말하는 거겠죠. 이건 뭐 제 생각인데 키스, 프렌드, 그리고 앞서 말했던 도구 만드는 능력, 어떤 새가 기억력이 좋은 것들,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동물들의 능력 언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요것들은 우리 영장류 학자가 뭐라 말했냐면 linguistic castration?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건 어떤 방법이래요.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거,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방식. 근데 왜 말해요? 동물들의 힘을 깎아내리는 우리의 말하는 방식, 그게 linguistic castration? 이건가 봐요. 야, 동물 새끼들아, 니들이 잘난 거? 니들 총 만들 수 있어? 니들 버스 만들 수 있음? 니들 병신이. 아가리 풍둔술 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유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최고라고. 가나다라 바바사 A, B, C, D, E의 동물 새끼
새끼들아, 니들이 이런 거 못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최고란 것이야. 빈칸의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과학자들이 존나 병신인 이유가 뭐냐? 자꾸 기술적인 언어를 쓴대요. 이제야 저는 기술적 언어가 뭔지 알겠어요. 그게 뭐? 밑에 나와있던 아가리 풍둔술이요. 인간과 동물은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거요. 자, 봅시다. 아가리 풍둔술을 왜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뭐 하려 그래요?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찾아볼까요? 인간의 본능을 정의하려 그래요? 인간의 본능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라는 거, 인간이 뛰어나다라는 걸 정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2번, 침팬지들이 과대평가? 뭐 개소리고요. 3번 봅시다. 과학자들은 거리를 두려고 해요.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우리가 존나 뛰어나니까 다른 동물들을 내치고 싶은 거죠. 뭘 사용해서? 아가리 풍둔술을 사용해서. 3번 너무 괜찮네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다? 개소리죠?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갑니다. 어떤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뭐에 대한 열쇠냐면 뭔가 합의되고 성취하고, 다시 말해 중요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뭐다?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다. 그럼 벌써 뭔가 힌트가 나왔죠? 이 글의 주제는 적어도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 학생을 잘 보살피는 중요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뒤에는 왠지 선생님이 나올 것 같고. 왜?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첫 줄이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주제를 잡았으니까 상상을 잘 하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My scholarly work, 나의 학술적 일과 나의 가르치는 거 딱 봐도 선생님 같죠? 자, 우리 선생님의 가르치는 일은 존나게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요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요. 선생이 가르쳐야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인가 봐요. 자, 그녀가 인터뷰를 했대요. 앞에 말했던 이 핑크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12명의 어른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은 존나 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임. 요런 사람 여기 CEO도 있네요. 존나 잘 나가는 12명의 어른들을 초대해가지고 뒤에 읽어봅시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존나 심각한 문제도 있었대요. 읽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학창 시절에. 조금 의외죠. 존나 잘 나갔던 이 12명의 어른들이 난독증도 있었고 학창 시절에 병신.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녀가 뭘 기대했었냐면 뭔가 발견할 줄 알았나봐요. 이 12명의 사람들은 자꾸 읽는 걸 피하고, 혹은 그 12명의 사람들은 다른 절충안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배우기 위해서요. 왜? 난독증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접속사 while로 시작했죠. 그녀가 기대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난독증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겠지? 난독증이 있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적인 방법을 뭐 열심히 연구했겠지? 싶었는데 그녀가 발견한 건 정반대예요. 놀랍게도 나는 뭘 찾아냈어요? 이러한 난독증들은 오히려 열정적인 독서광들이었대요. 책을 못 읽으니까 씨발 책 존나 재미없어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글을 못 읽는 게 컴플렉스니까 꼭 읽고야 말겠어. 오히려 난독증이 글을 읽는데 열정을 심어줬다는 거죠. 벌써 주제 다 끝났네요. 성공적인 학습법 열정. 1번 봅시다. 공식적인 교과서 좆가시고, 3번 정보 교환 이야기 아니죠. 뭐 다른 장르들 빨리 책을 읽는 거 다 개소리예요. 2번 볼까요? 관련 있는 글들. 어떤 글? 그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지금 이 말은 빈칸에 들어가야 되죠.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교육에서 중요하다. 저와 같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어떤 사람에게 열정을 주는 것이 그 사람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관련 있는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34번 갑시다.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능력이라는 건 뭔 뜻이냐?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refer to 있잖아요. 이 refer to를 수학기호에서 같다 표시, 는 표시 있죠, 는. 그거랑 똑같다 생각해 주세요. 자, 사람에게 능력이란 지적인 경쟁 능력이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지적 능력이래요. 뭐 예를 들면 만약 제가 잘 가르친다? 그럼 제 지적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계속 읽어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든 걸 원해요. 여러분들 첫 줄에서 잘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이 반영하길 원한대요. 뭘 반영해요? 얼마나 지들이 똑똑한지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의 능력이 곧 지능이 되고, 다시 말해 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는 자신의 모든 행동들, 능력들, 요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거죠. 예시만 보더라도 글쓰기 능력, 시험 잘 보는 거, 컴퓨터 잘 다루는 거. 됐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주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또한 능력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의 스킬이고 또 재능이다. 피아노나 언어 잘하는 거, 뭐 테니스 잘 치는 거 포함해서요. 지금 글의 3분의 2가요. 사람한테 어떤 능력이나 재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나의 인상을 구성하고 나의 이미지가 된다. 별다른 거 없잖아요. However, 빈칸이 포함됐으니까 잘 읽어봅시다.
봅시다.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may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이 능력이라는 거는 정의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뭐다?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가지고 있나 봐요. 34번 빈칸 문제는 여기 마지막 4줄만 잘 읽으면 될 것 같네요. 우리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요. 근데 그거는 유일한 측정 방법이에요.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 only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보죠. 그 어느 것도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개쩌는 퍼포먼스는 개쩌는 사람, 평균 퍼포먼스는 평범한 사람.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평가되긴 하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어떤 퍼포먼스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죠. 1번 봅시다. 그거, 다시 말해 능력이라는 게 유일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치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번이 너무 정답이죠. 오답 문항 볼까요? 2번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망가지나요? 3번 경쟁이 너무 많나요? 4번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무시해요? 5번 능력이라는 건 노력이 없는 건가요? 전부 다 34번 글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35번 갑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을 때는 늘 첫 줄에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첫 줄에서 주제도 못 잡았는데 다음 글을 읽어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다? 말이 안 되죠. 같이 해석해 봅시다. 우리 감각기관 있잖아요. 그건 뭘 가지고 있냐면 약간 스페셜한 끝을 가지고 있대요.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감각기관이 있는데 걔들이 뭔가를 뽑아낸대요. 어떤 특정한 센세이션을. 말씀드렸어요.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몰라도 어떤 감각기관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요. For example, 뒤에서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봐봅시다. 만약 당신이 어디에 들어서요? 날카로운 물체, 우리 핀 같은 거요. 거기에 찔리면 이 아까 감각 끝부분 있죠? 우리 피부에 있는 거. 그게 전송을 하는데 핀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고통을 여러분의 다리 쪽으로 이송시킨대요. 그리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척수를 통해 뇌에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찔리고 아직 아픔을 느끼기 전에 이 피부에서 뭔가 닿았다라는 신호를 척수를 통해 뇌에 전달한다. 됐죠? 고통이 전달되는 글이에요. 고통 자체가 좀 불쾌하긴 한데 그건 어떤 사실에 있냐면 이건 행동하는 거예요. 뭐로써? 우리 방어 메커니즘을 발에다가 전달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찔리고 전달이 돼요. 뇌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은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통에 익숙해진대요. 고통에 익숙해진다? 일단 여기서 뭔가 이상해요. 방금 고통을 느껴서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갖게 됐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가 고통에 익숙해져가지고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대요. 우리가 고통을 느껴서 전달하는 과정은 말하지 않고 갑자기 우리가 고통에 익숙해져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능력이 사라진대요. 위에서 방금 방어 체계를 가졌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흐름과 관련 없는 개소리예요. 정답은 2번. 36번입니다. 순서 맞추기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습관. 첫째, 무조건 순서대로 읽는다. 둘째, 자기가 글을 읽었으면 당연히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 같이 가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농담을 들어봤을 거예요. 뭔 농담인지 봅시다. 야, 코끼리 먹는 방법이 뭔지 알아? 한 입에 삼키면 되지롱. 좆도 재미없고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생각은 도대체 이 농담을 왜 했지? 아니면 농담에 대해서 뭐 토론할 게 있나? 그리고 애초에 적어도 이 코끼리 농담이 너무 뜬금없으니까 다음 문장에서도 적어도 코끼리 농담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A 봅시다. 평범한 크리스탈 습관들. 자, 여러분들 뭐가 띠껍죠? 안 그래도 방금 코끼리 농담 던져서 기분 좋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하고 갑자기 뭐 크리스탈 습관이 왜 나와요? A가 먼저 나올 리가 없고요. B를 봅시다. 자, 그래서 How do you build? 너 어떻게 만드냐? 지구를. 자, 지금 네모 다음에 B가 오는 게 자연스럽나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요? 시작하자마자 뜬금없이 어떤 농담을 던졌는데 이번에도 뜬금없이 지구를 만들 줄 아냐는 두 번째 농담이 나왔죠. 계속 읽어봅시다. 그건 간단해요. 코끼리를 그냥 삼키면 되는 것처럼. 이게 뭔 뜻이죠? 하나의 원자를 한 번에 만들면 된다? 그냥 족 까시고 병신농담 1번, 병신농담 2번 자연스럽게 이으려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죠. 이 원자들은요 기본적인 짓는 블록인데 뭐에서요? 크리스탈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 원자들이 크리스탈을 이루는 약간 기본적인 거다. 여기까지. 그리고 모든 돌들도 크리스탈로 만들어졌대요. 어쩌라고? 요약하면 뭐예요? 엔간한 물체들은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다. 뭐 대충 이렇게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원자에 대해 알수록 더 좋대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크리스탈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모양이 다양한데 과학자들은 그걸 뭐라 부른다?
habit, 습관이라고 부른다. 그럼 사실 저는 여기서 문제를 더 안 읽고 그냥 정답을 찍을 것 같아요. 왜겠어요? 아까 우리가 A부터 읽었을 때 평범한 크리스탈의 습관, 뭔 개소리인지 몰랐는데 네모를 읽은 다음에 B가 오는 게 괜찮겠다 라고 아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B를 다 읽고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크리스탈 이야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심지어 헤빗이라 부른다? 그럼 이 헤빗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구나 했는데 그걸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어디서? A번에서요. 그래서 정답은 B, A, C가 맞겠네요. 넘어가죠. 37번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었으면 다음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은 나오겠지? 라고 늘 상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뜯을 때요. 뭘 뜯어? 기타 줄을 뜯으면 그게 움직여요. 앞뒤로 1초에 몇백 번이요. 사실 존나 상식임. 오른쪽 볼게요. 줄이 움직이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음 내용이 궁금해야 된다 했어요. 소리 나겠지? 뭐 어쩌겠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라면서 궁금하셔야 된다고요. A번 봅시다. 그 진동. 어떤 진동? 그 나무의 진동은 보셨죠? 나무의 진동. 아주 좆을 까요. 방금까지 기타 줄 이야기 했는데 나무가 왜 흔들려요? 넘어가셔야죠. B번 봅시다. 자연적으로 이 움직임, 만약 네모 다음에 B가 맞다면 기타 줄의 움직임 말하는 거겠죠? 기타 줄의 움직임이 존나 빨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겠죠? blurred. 겁나 흐릿하게 보일걸요? 잘 보세요. 당장에 손도 빨리 흔들면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기타 줄이 보이겠냐고요. 넘어갑시다. 줄은 줄인데 이런 식으로 떨리는 줄이 있죠. 얘들은 만들어요. 그런데 hardly, 거의 안 만든대요. 어떤 걸? 그 어떤 소리도 안 낸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기타 줄을 띠 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왜 안 나냐? 기타 줄이 존나 얇고 공기를 많이 밀어내지 않으면 그렇대요. 아니 그렇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 그래 뭐 소리가 그래서 안 난다고? 그럼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뒤에 소리 내는 방법을 알려주려나?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C로 가볼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부착해요. 한 줄을 어디다가요? 큰 박스에다. 우리 기타 몸통이요. 그러면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진동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난다. B에서 C가 너무 자연스러워. 선생님, B 다음에 A일 수도 있잖아요. 볼래요? 이래저래 하면 기타 줄에 소리가 안 납니다. A로 넘어가 볼게요. 그 나무의 진동은, 나무 진동이 왜 나옵니까? B 다음에 C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3번. 지금 너무 피곤해요. 이거 만드느라 잠을 못 잠. 죄송해요. 잠시 헛소리 해봤어요. 38번 갑시다. 사실 38번 같은 문제는 좀 문제 푸는 방법에 취향이 갈리거든요. 여기서는 제 취향대로 풀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네모를 먼저 안 읽어요. 그냥 글을 쭉 읽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다 집어넣는 편입니다. 일단 한번 제 식대로 풀어볼게요. boundaries. 이 단어쯤은 외워주세요. 약간 나라로 따지면 국경? 어떤 걸 구분하는 선, 그런 걸 boundary라고 해요. 자, 어떤 경계선이 있냐? 우리 일과 집의 경계선이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대요. 집에서도 일하는 소린가요? 읽어봅시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요. 점차 가능하게요. 자, 뭘 가능하게 하나 봅시다. 이 일을 어디서나 언제든 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재택근무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 개개인 사람들은 다 달라요. 자, 어디서 다른지 봅시다.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관리하고 싶은지가 다 달라요. 뭘 관리해요? 그들의 시간을. 디지털이 발전해서 회사 말고도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는데 회사에서 일이 남으면 집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은 저와 글을 읽다가 이 부분 이상한데? 싶은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자, 갑시다. 몇몇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어떤 역할들을 분리하길 원해요. 자, 여기서 역할이라는 건 어떤 역할 말하는 거겠어요? 뭐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집에서의 역할, 회사에서의 역할, 이거일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이 역할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So that. 그래서 뭐 하려 하냐? 나뉘어지는 경계 부분 있죠? 그걸 최소화하고 싶대요. 말이 어려워서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 몇몇 사람들은 역할을 좀 separate, 분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For example, 방금 앞에 말이 어려웠으니까 예시를 들면서 좀 쉽게 풀어주고 싶나봐요. 이러한 사람들, 흐름이 이상하지 않으려면 separate, 분리하려는 사람들이겠죠. 이 분리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해서 분리하고 싶을 거예요. 분리한다 지금 흐름 괜찮죠? 계속 읽어봅시다. 뭘 분리하고 싶냐? 이메일 주소 있죠? 일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분리하고요. 그리고 일과 가족을 분리하고 싶다 그거겠죠. 그리고 뭘 시도해요?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직장에서 해요. 그리고 가족 부양은 어디서 한다? only 휴식 시간이나 일 안 하는 시간대.
때 일자리에서는 일만 하고 집에서는 일을 안 하고 딱 나눠서 separate 하죠. 3번 봅시다.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린대요. 이 분리하려는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알아챈대요. 지금 분리 이야기하고 계속 분리 이야기 나오니까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쩌냐면 carrying two phones, 핸드폰이 두 개예요. 왜? 일자리용, 개인용. 넘어갑시다. 자, 유동성 있는 스케줄은 좋게 작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들이 유동성 있는 스케줄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의심하면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유동성 있는 스케줄을 가지는 건 효과가 좋아요. 누구한테는? 이런 사람들. 만약 흐름이 자연스럽다면 이 분리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일과 집을 딱딱 분리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동적인 스케줄이 참 잘 맞아요. 왜냐? 그들은 뭐가 가능하대요? 더 훌륭한 차이나 구별, 뚜렷함, 이게 가능하대요. 어디 사이에?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에 구별이 있다. 계속 분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네요. 자, 그럼 우리가 느끼는 점 1번, 2번, 3번, 4번 구멍이 다 뚫려 있어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럼 5번의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저는 이제서야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른 개개인들은 또 뭘 좋아하냐? 일을 통합하는 거 좋아한대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있나요? 강의에 집중했다면 더 이상 부가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방금 전 38번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네모를 먼저 안 읽습니다. 글을 읽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네모를 읽는 편이에요. 갑시다. complementary, 보충하는, 이런 뜻인데 보충하는 상품? 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소비된대요. 그러니까 팔린대요. 뭐랑 같이 팔려요? 다른 물건이랑 팔리는 거. 요걸 사면 요걸 또 줘요. 1+1. 그런데 사실 뭐 1+1이란 말을 안 했으니까 어떤 물건 사면 옆에 딸려오는 게 complementary good이다. 요 정도까지요. 읽어봅시다. 혹시나 complementary good이 뭔지 모를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팝콘 같은 경우에는 옆에 따라오는 보충 상품이 맞아요. 언제? 영화 볼 때. 여행 베개는 그럼 어디에 쓰여요? 장거리 비행 여행할 때 또 동행되는 상품이래요. 그럼 사실 1+1이 아니죠? 어떤 걸 할 때 자연스럽게 짝꿍이 되는 어떤 상품, 얘가 complementary good이네요. 계속 갑시다. 자, 뭐 할 때냐? 그 인기. 어떤 인기요? 한 상품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보충 상품의 판매 또한 올라간대요. 아까 여기 예를 들면 영화가 인기 많아진다. 그럼 뭐가 올라간다? 팝콘의 인기도 올라간다. 이런 논리겠죠. 흐름 지금 괜찮아요. 3번 볼게요. 생산함으로써. 뭐를요? 어떤 상품을 존나 생산함으로써. 근데 지금 그 상품은 뭐냐? 다른 상품들을 보충하는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근데 또 그 다른 상품들은 이미 인기 있는 거. 와, 씨발 뭔 소리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상품은 뭐냐? 이미 인기 있는 상품에 보충하는 상품을 생산한다. 이미 인기 있는 상품을 보충하는 어떤 이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인기 있는데 요걸 생산함으로써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꾸준한 흐름. 어떤 흐름이요? 수요. 사람들의 꾸준한 수요를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품에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어차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상품을 계속 생산해도 어차피 이건 인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상품이라 인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일단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가봅시다. 몇몇 물건들은 즐긴대요. 완벽하게 보충되는 상태가 되는 걸. 그러니까 뭐 아까 위에 예시를 보면 팝콘이 영화 짝꿍 되는 거, 여행 베개가 장거리 여행 상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잘 팔리니까 계속 만들어낸다 이런 것 같은데 걔들은 반드시 가치 소비되니까 이런 보충 상품 되는 걸 즐긴다 그거예요. 여기까지도 글 흐름이 괜찮네요. 자, 예를 들면 뭐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보충 상품 되는 거 즐기는 거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 차를 끄는 사람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를요? 가솔린 사는 걸. 그들의 차를 운전하려고요. 쉽게 말하면 비록 지금 이 사람이 차 때문에 가솔린을 사고 싶어 보일지라도 그들은 바꿀 수 있대요. 전기차로. 지금 여러분들 글 흐름 살짝 이상한 거 보여요? 얘가 인기가 많으니까 얘도 인기가 많아진다. 계속 이런 흐름이었는데 가솔린 기름을 사서 차를 끄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전기차 산다. 이거 짝꿍 관계, 컴플리멘터리 굿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모 볼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상품이 완벽하게 보충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솔린을 팔아요. 자동차 타는 새끼들은 전부 다 내 가솔린 사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죠. 전기차가 있으니까 안 팔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네모 박스 뒤에 가솔린이 완벽한 짝꿍 상품이 되지 못한다 라는 흐름으로 들어간다면 5번이 너무나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맨 밑에를 먼저 봐요.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이 긴 글을 문제 받는 사람이 아래에서 요약을 해줬는데 이거 먼저 안 읽을 이유가 있나요? 대신 저는 빡세게 해석은 안 하고 중요한 키워드만 잡아요. 여기 해석할 때 편하게 봅시다. 어떤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봐요. 개인을 뭐 사람을 본대요. 뒤에 계속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뭐 이러는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해석 대충 할 거예요. 어떤 표준이 있어요. 어떤 표준이냐? 사람이 입는 거. 그래서 여기 파란색 글씨에 제가 뭐라 요약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옷에 대한 이야기 할란갑다 라고 저는 지금 요약을 하고 글을 읽을 거예요. 들어갑시다. It's not news. 전혀 신박하지 않은 소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존나 뻔한 이야기 해줄게요. 우리는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을. 뭐에 근거해서요? 옷에 근거해서. 제가 왜 이렇게 셔츠를 입어요?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들은 뭐냐? 조사합니다. 이러한 판단. 어떤 판단이요? 옷으로 사람 판단하는 그거요. 옷 관련해 어떤 연구가 있는데 그게 찾은 게 뭐냐? 사람들이 선호해요. 옷을. 근데 어떤 옷이에요? 우리 기대에 매치되는 옷이요. 제가 지금 강의 영상을 찍고 있는데 비키니 입고 있으면 어때요? 족같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자, 어떠한 연구가 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냥 안 읽을게요. 이 연구가 뭘 탐구했냐면 이 관찰자들의 리액션을 봤대요. 어떤 리액션? 어떤 사람에 대한 리액션이 있는데 이 사람은 꽤 부순 거예요. 원래 정착돼 있던 어떤 기준을요. 아주 살짝. 여기서 기준이라는 건 선생님이라면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인데 살짝 바꾼 거죠. 이렇게 단추를 한 3-4개 풀고 수업하는 거예요. 상식을 살짝 깨 부쉈어요. 자, 한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사람이 블랙타이를 메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로 보였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고 보였고, 그리고 경쟁력 있게 보였대요. 뭐 할 때? 빨간 타이를 맸을 때는요. 지금 넥타이 색깔로 사람 인상이 좀 바뀌었어요. 또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가치를 매기는 거. 뭐에 대해서요? 어떤 특이한 거를 가치 매기는 것은 증가시켰대요. 우리 관객들의 점수를. 어떤 점수요? 그 사람의 지위나 어떤 경쟁력을 좀 달라 보이게 했나봐요. 누구요? 어떤 교수에 대해서요. 자, 지금 앞에 말이 너무 길죠? 여기 그냥 교수부터 집중을 해보세요. 이 교수가 입었는데 빨간색 운동화를 강연할 때 입었대요. 보통은 교수가 어디서 강연을 할 때 구두를 신지 빨간색 운동화는 안 신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수 매기인데 좀 약간 좋은 영향을 줬다 이런 글 같아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 결과가 뭘 말해줬냐? 사람들은 판단을 했는데 이 짜끄만한 변화 있죠? 뭐로부터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구두를 신어야 된다는 그 표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고 긍정적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 교수는 존나 뭔가 파워풀해 보이니까 위험을 감수할 것 같대요. 아주 약간의 인상 변화는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뭐 좀 자신 있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정답을 바로 찾아보죠. 한 연구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봐요? A처럼 본대요. 선지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뒤에 먼저 읽어봅시다. 자, 어떤 개인이 아주 살짝 먼 짓을 하면 이 표준 기준에,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는 검정 구두 신는 것, 그런 표준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살짝 어기면 사람들이 좀 좋아했죠. B에서 어긴다라는 뜻, challenge, 뭔가를 도전하는 거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렇게 사회적 통념에 살짝 도전을 한다? 그럼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41, 42번이에요. 자, 어떤 주장이 있냐면요. 우리 지역 음식 생산이 온실가스를 좀 줄어들게 한다. 아니, 지역 음식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가 사라진다? 뭐 계속 읽어보죠. 어떻게 감소시키냐? 태우는 걸 감소시킨대요. 운송수단 할 때 쓰이는 그 연료의 감소를 통해서요. 이 음식을 차로 배달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출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운송할 때 이 운송수단이 연료를 존나 써가지고 그린하우스 가스? 그거 존나 나오게 한다는 거임. 그런데 우리 지역 음식만 먹으면 굳이 수출 수입 막 그지를 안 해가지고 수출 수입할 때 쓰이는 그런 운송수단이 안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이 주장들은 보통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 뭐예요? 음식을 나르는 그 운송수단이 생각보다 그렇게 환경에 치명적이지 않다. 갑시다. 이제부터 빠르게 읽어보죠. 이 운송수단이라는 건 겨우 11%짜리 가스 개새끼다. 뭔 뜻이에요? 운송수단은 환경오염에 좆도 영향 없다. 그래서 줄이는 거, 거리를 줄이는 거. 어떤 거리요? 음식을 나르는 거리를 줄어들게 하는 거요. 요거 운송 거리를 조금으로 줄이는 거, 그게 훨씬 덜 중요해요. 아까 저희가 그랬죠. 요 운송수단이 해봤자 환경오염 좆도 안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줄여봤자 그건 훨씬 덜 중요하겠죠. A번은 괜찮아요. 오히려 뒤에 쪽이 지금 걱정이라는 거죠. 오히려 줄여야 돼요. 에너지 낭비하는 걸. 우리 농장에서. 아직까지 결론 뭐예요? 수송이랑 환경오염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계속
계속 읽어보자. 음식은 음식인데 조금 멀리서 오는 음식이 사실 더 낫대요. 어디에? 자연 환경에. 뭐요 씨발. 그래 살짝 반전이 있네요. 오히려 멀리서 운송수단된 음식이 더 자연에 좋을 수 있다? 뭐 그런가 봐요. 뒤에 for example 예시 읽어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서 자란 그 토마토들이요, 멕시코에서 왔어요. 겨울에요. 님들 상상하세요. 겨울에 멕시코에서 토마토 왔어요. 근데 그것들은 오히려 더 적은 환경오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멀리 온 토마토가 환경오염 적었다. 뭐보다요? 로컬 토마토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토마토보다 멀리서 온 토마토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글이 반전됐으니까 지금 로컬 토마토가 더 나쁘다 라고 써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셨으면 잠깐 멈췄다 들으세요. 계속 읽어보죠. 그런데 계속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음식을 배달하는데 거리, 여기에 쓰이는 화석연료 이런 게 별로 환경오염에 영향을 안 미친다 했으니까 여기 뒤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영국에서 이 고기가 있는데 11,000마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됐다. 근데 오염을 별로 안 시켰다. 그런 내용일 게 사실 너무 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when 두 번째 문단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글의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When food does travel, 자, 음식이 배송되면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도 이미 결론 내렸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운송되는 방법을 말한대요. 운송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 도로에서 되는 거 아니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운반하는 거. 그게 문제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대부분은 적재량, 쉽게 말하면 물건을 얼마나 쌌냐 문제예요. 볼까요? 존나 음식을 많이 실으면 그거는 여행할 수 있는데 세계의 절반이 가능하대요. 바다에서 배를 사용하면요. 그리고 환경오염도 훨씬 더 적고요. 배를 사용해서 물건을 많이 실으면 환경오염에 괜찮다. Then 뭐 하는 것보다요? 음식을 그냥 짧은 거리로 하는 것보다. 하지만 적재량을 어쩔 때? 더 많이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거리를 많이 움직이고 물건도 많이 실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이 오히려 괜찮아요. 그럼 반대되는 사실은 뭐죠? 물건을 적게 싣고 거리를 얼마 안 가는 거. 이게 오히려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지금 then을 기준으로 물건 많고 장거리 운행하고, 여기 뒤에는 반대 내용이 나와야겠죠. 짧은 거리에 적재량은 어때야겠어요? 더 작아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윗글 제목도 바로 찾아버립시다. 로컬 푸드가 항상 나은가? 지구를 위해? 원래는 운송수단이 환경을 오염시킨 줄 알아서 로컬 푸드를 취급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다. 2번이 너무나 제목으로 적절하네요. 아까 42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했죠. 이상으로 모의고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눈 풀린 거 보이세요? 밥 먹고 좀 자야겠네요.